다음 아이템은 김현 기자가 준비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했는데요. 제가 준비한 아이템은 대장동대 원탑, 골치가 아픈 이재명, 윤석열입니다. 저는 이제 두 후보의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대선 지금 2달 앞둔 상황에서 이재명, 윤석열 양측 모두 지금 골머리를 지금 썩고 있는 문제들이 지금 생겼습니다.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건데요. 네. 먼저 일단 민주당 이재명 후보 쪽부터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의 최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장동 의혹이 다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어제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이 첫 재판이 열렸는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어떤 발언이냐면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네. 재판에서 대장동 개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 지시했던 그 방침에 따랐다 이렇게 발언을 해가지고요. 네. 이게 좀 논란이 됐습니다. 이름이 언급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신의 배임 혐의를 이제 부정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배임 횡령한 게 아니라 이재명 시장이 지시한 대로 했다. 나는 잘못 없다. 이렇게 좀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 당시 시장의 이름이 나와버린 건데요. 이 내용이 보도가 되면서 같은 시간에 이제 일정 중이었던 이재명 후보한테 네. 관련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그때 이재명 후보는 오늘 재판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하면서 이 재판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이런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고요. 기자들의 질문이 재차 이어지니까 네. 지금 어떤 내용인지 내가 정확하게 몰라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답변을 하면서 관련 발언을 조금 피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일단 이 이재명 후보의 답변을 좀 보게 되면 이재명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긴 한데 하지만 이 야권을 중심으로는 굉장히 좀 논란을 좀 커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발언이 보도가 되자마자 특검을 요구하면서 공격에 나섰습니다. 어제 이 법사위 도중에 의원 긴급총회를 열어가지고 네. 하루라도 빨리 특검 받아라 이렇게 의견을 모으기도 했고요. 이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특검 법안 상정이 아직 여야 협의 중인데 이 법안 상정까지 협의 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어제 의원들 발언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바로 특검 법안 받으라고 특검 실시하라고 그렇게 지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재명 후보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인을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9월 23일에 특검법을 제출한 이래 아직까지도 지금 특검법 상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은 이 대장동 실체를 밝힐 의사가 없는 것이다. 한쪽 당에서 제출한 법안을 심의하면서 수정하는 방식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이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만들어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나온 이 발언 때문에 앞서 보신 것처럼 법사위 도중에 저렇게 여야 의원들이 충돌을 한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네. 국민의힘 공격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오늘 아침 회의에서 대장동 핵심이 이재명 후보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렇게 지시한 게 이 말이 법정에서 생생히 증언이 된 게 아니냐. 민주당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특검 받아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만약에 빨리 뭐 특검 받지 않으면은 검찰청 우리가 직접 방문하겠다 이렇게 엄포까지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도 이 대장동 특검 뭐 받는다, 찬성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계속 이재명 후보는 예전에는 뭐 기억하시겠지만 특검은 이제 굳이 필요하지 않다. 검찰 수사 내가 지금 받고 있는데 굳이 특검 필요하냐 이런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는 특검 받겠다 이런 입장을 네. 또 바꿨었거든요.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특검 없이는 토론 없다 이런 입장. 양 후보 모두 특검을 받겠다는 입장인데 사실 이게 진전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게 문제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어제 법정 발언 이후에 이재명 지시가 있었다 이 발언 후에도 이제 이재명 후보는 특검 네. 받겠다는 입장에는 이제 변화가 없음을 보여줬습니다. 이재명 후보 특검 받는 게 맞다고 본다 이렇게 수용 의지 다시 밝혔고 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대선 끝나고라도 특검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사실 본인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관련해서 지금 사실상 검찰 수사를 4개월 넘게 받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뭐 받고 있는 거 하나도 없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후보 상대방 약점까지 거론을 하면서 네. 이렇게 지적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논란이 이렇게 자꾸 커지다 보면은 이 김만배 씨 쪽에서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논란이 좀 많이 커지니까 김만배 씨 측에서
다시 해명에 나섰습니다.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김만배 씨가 어제 이재명 시장 지시라고 말한 부분이 이 대장동 사업 있어서 그 어떤 사업가들의 로비에 의해서 이 사업이 좌지우지된 게 아니고 성남시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 거다. 이 부분을 설명하다가 조금 내용이 와전된 것 같다 이런 해명을 내놨고요. 네. 민주당 선대위도 이재명 성남시장의 어떤 사적인 지시가 아니라 성남시의 공식 방침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지시 이 표현은 틀린 거고 성남시의 공식 방침으로 이걸 바꿔야 된다. 이렇게 정정 보도를 언론에 요청한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 민주당과 김만배 씨 해명 요청이 있었지만 몇몇 언론들이 이재명 지시였다 이 부분을 그대로 내보낸 언론들이 있습니다. 민주당 이에 대해서 굉장히 오늘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네.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기사다. 어떤 악의적인 편집이다. 이렇게 반발하는 모습 보였고요. 이렇게 보도를 한 이재명 지시다라고 보도를 한 30여 개 업체 보도 매체가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와 언중위에 제시할 방침이라고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소종섭 위원님. 지금 보면 사실 이 공판에서 첫 공판에서 그냥 뭐 김만배 씨 쪽에서는 다시 뭐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만 일단 이름 석자 이재명이 나왔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게 확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이런 이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굉장히 좀 애가 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대장동 부분이 자꾸 거론되는 것이 이재명 후보로서는 반가운 상황은 아니죠. 이것이 네.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요. 일단은 첫 번째가 이제 특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야권에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권에서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재명 후보도 좋다 하자. 뭐 윤석열 후보 관련된 거, 그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비리라든지 그 김만배 씨 누나가 집 산 거 포함해서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윤석열 후보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포함해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근데 특검 자체는 어쨌든 서로가 말은 특검 도입하자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행동이 특검 도입으로 지금 가고 있느냐 보면 그렇지 그러니까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결국 이 대장동이라는 큰 이슈를 둘러싼 이 대선에서의 전선 대치라는 측면에서 이 특검이라는 부분이 위치가 했기 때문에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은 이 대장동 부분이 자꾸 거론될수록 이재명 후보로서는 조금 곤혹스러운 또 하나의 지점이 이재명은 한다. 이재명은 정책력과 실행력이 있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그동안에 강조를 많이 해왔고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대장동 사업과 경기도에서 계곡정비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곡정비 같은 경우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이거 우리가 원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부분도 이재명 후보가 인정을 했어요. 맞다. 원조가 남양주시장이다. 이렇게 한 부분에서 이 대장동 문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쨌든 이 부분이 거론이 되면서 의혹이 많고 뭐 조사를 해야 되고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것은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정책의 집행력과 실행력이 조금씩 이렇게 흠집이 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권 이재명 후보로서는 이 대장동 문제가 자꾸 거론되는 것이 특검이 뭐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런 이제 이미지적인 측면에서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명분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적극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좀 골치가 아픈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런데 윤석열 후보도 골치가 아픈 일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 측은 이번에는 또다시 윤핵관이 문제가 됐습니다. 네. 최근 이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완전히 이제 화해를 하면서 이제 이 윤핵관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었는데요. 네. 특히 왜냐하면 이 윤핵관에 제일 예민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우리 당에 윤핵관 없다 이렇게 직접 언급을 직접 했기 때문인데요. 우선은 이준석 대표의 그 발언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의총 끝난 다음에 윤 후보와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와서 따봉하실 때 그 다음에 따봉한 다음에 나가서 잠깐 한 20분 정도 네. 같이 배석한 국회의원들도 있고 있는데 아니, 국회의원님들이 설마 우리 대선 진다고 해가지고 자기 사퇴할 것 같냐 아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후보님하고 저밖에 없다. 여기서 집에 갈 사람은. 윤핵관은 없어요 그럼 지금?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그 정치인든 측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떤 훌륭한 선거 기획이나 이런 것들에 비토를 놓는다든지 네. 이런 것이 없도록 원희룡 지사나 아니면 제 전결권 같은 것이 좀 많아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윤핵관은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영향력은 없다.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가 일하는데 이제 불편함은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네. 이렇게 분위기가 좀 좋은 상황에서 지금 다시 윤핵관 문제가 터져 나온 상황이라서 네. 국민의힘은 지금 굉장히 골머리를 썩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봤을 땐 분위기가 좋은데 어떤 윤핵관이 터져 나왔다는 걸까요? 네, 이 윤핵관 문제가 지금 전혀 예상치 못하게 공천 부분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지난해 12월에 국민의힘 최고위가 전희경, 정우택, 이제 서울 서초와 충북 청주 상당 지역의 이 당협위원장 임명을 좀 보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윤핵관으로 거론되는 윤석열 후보의 핵심 측근이죠. 권성동 당시 사무총장이 이 최고위 결정을 무시를 하고 최고위 협의 없이 두 사람을 당협위원장에 임명을 시켜버렸거든요. 네. 이 당협위원장이 왜 이제 문제가 되는 자리냐면 과거에는 이 당협위원장이 지구당 위원장으로 불리면서 일반적으로 이 당협위원장 맡고 있으면 지역구에서 사실상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시켜주는 뭐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은 현역 국회의원이 이 당협위원장 맡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만큼 중요한 자리인데 이 당협위원장을 권성동 사무총장이 마음대로 임명을 했다면서 최근에 어제 최고위에서 일부 위원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요. 네. 이준석 대표가 어제 이 사실을 접하고 지금은 당에서 진상조사를 지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이준석 대표가 이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준석 대표의 직접 언급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본인이 사무총장 재직 시에 그 업무상의 또 소통상의 착오가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을 했고 그 해명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 최고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사안에 대한 처리를 논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어떤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최근에 당의 화합 분위기를 해치거나 아니면은 당의 지금 상승 기조를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이 논란이 좀 커지니까 이걸 굉장히 경계하는 듯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준석 대표 앞서 들어보신 것처럼 이 권성동 의원과 직접 통화를 했는데 소통상 그리고 뭐 입장에 약간 차이가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명을 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마지막에 강조를 한 것처럼 지금 당내 화합 분위기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당에서 조사가 되든지 간에 이 화합 분위기는 해치는 일이 없도록 결론이 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뭐 국민의힘이 겨우 4분 끝내고 지금 이제 딱 좋아지는 상황에서 나온 네. 이 4분이라 이 논란이 커지는 걸 이준석 대표도 굉장히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좀 수습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인데 사실 이 공천 문제가 윤경호 의원님, 뭐 이번 대선이랑 같이 일부 지역에 또 이 재보선이 같이 실시가 되지 않습니까? 뭐 당장 대선 끝나고도 뭐 6월에 또 지선이 있고요. 그래서 공천 문제가 언젠가는 문제가 되겠거니 했습니다만 당 내용이 수습되자마자 바로 또 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의 다툼, 내홍이라고 표현하는 저런 게 왜 무엇이 가장 중요한 분쟁의 빌미였을까를 저는 바로 이걸로 봤었어요. 흔히 말하는 공천권 행사를 누가 네. 더 많이 할 거냐, 누가 더 지분을 많이 가져갈 거냐, 저는 그렇게 봤어요. 네. 뭐 표면적으로는 윤핵관, 핵심 관계자라는 사람들이 호가호위한다 이걸 얘기했지만 이준석 대표가 자꾸 핵관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좀 혼란스럽게 만들면 안 될 거라고 저는 보는 게 완장을 차지 않고서도 실제로 윤석열 후보의 뜻을 반영해서 뭔가 실권을 휘두르는 이런 사람이 문제지. 아니 정상적으로 사무총장이나 아니면 선대본부장이나 또는 뭐 부자가 붙어 있는 무슨 위원장이나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은 전면에서 얼마든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 중요한 건 이번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몇몇 지역의 보궐선거에 누구를 공천을 할 거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지방선거에 또 누구를 공천할 거냐. 정당이라면 모름지기 바로 그런 데서 어마어마한 줄다리기가 이루어질 거고요. 네. 평소에 공을 들인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바로 거기에 저는 다툼의 핵심이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번에 서초와 청주 상당 여기서 이제 터졌어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저는 비일비재할 거라고 봅니다. 결국 이 대표와 윤 후보 간에 평소에 사전에 양측이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공식적인 기구, 공천심사위원회 뭐 이런 거겠죠.
그런 거에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뭐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다 이 골칫덩이가 한두 개씩은 다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